제가 이제 늦가기 대학생이거든요.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들어갔거든요. 그 대학을, 순천대학을. 순천대가 그 1982년도에 농업전문대학에서 4년제 대학으로 그 승격이 됐거든요. 그러니까 대학이 뭐 건물이나 여러 주변 환경도 거의 뭐 이렇게 대학다운 모습이 없었던 시절인데, 그러니까 학생운동도 거의 아주 미미한 상태라고 이렇게. 그래서 그 학생운동의 조직이 그 YMCA 동아리가 왜 그 중심이 됐냐면, YMCA는 전국 조직이지 않습니까? 그 당시 그 YMCA, 한국 YMCA 전국연맹 의정부에 그 다락원 캠프가 있었거든요. 그러면 노동자, 농민, 학생들을 이렇게 모여서 교육을 시키는 곳이었어요. 그러다 보니까 순천대 대학 동아리, YMCA 동아리 학생들이 의정부 다락원에서 모여서 여러 대학교 학생들과 교류를 하게 된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다른 대학의 학생운동,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알게 되고, 또 그런 교류를 통해서 그 새로운 사상이나 이런 걸 학습하게 되고, 그러니까 YMCA가 그 학생운동의 중심이 됐던 거죠. 그래서 이후에 그 각종 동아리나 학회활동, 이런 것들은 대부분 YMCA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이렇게 퍼져나갔습니다. 순천대가 4년제 대학으로 바뀌고 나서 학례시가 4월 19일 날 일어났거든요. 저희 1학년들은 그때 그 군 입소 훈련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우리를 1학년이기 때문에 강주 상무대로 갔는데, 그때 이제 저희들은 가고, 그때는 또 4.19 그 시절에 데모 못하게 하려고 늘 그때 그 전방 입소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? 예. 갔다 왔더니 선배가 그러더라고요. 아주 자랑스러운 표정으로. 야, 우리가 4월 19일 날 첫 시위를 했다. 그 학장실을 점거한 거예요. 학장실을 점거했는데, 점거 이유가 뭐였냐면, 다른 대학은 그 학원 자율화 조치로 대자보나 이런 거 다 붙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? 신고만 하면. 근데 순천대학은 대자보 한 장 붙일 수가 없었던 곳이었어요. 그래서 학장실을 점거해서 우리 그 학생들이 학생의 활동이나 자치 활동, 그리고 어떤 주장,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할 수 있는 몇 가지 그 요구사항을, 그래서 그게 이제 그 첫 학내 시위였고, 또 성공을 했습니다. 또 학생운동의 지도부가 거의 없는 상태라고 이렇게 봐야 될까요? 재미있는 게 저희들이 5월 18일 날 첫 데모를 했거든요. 데모 그 시작이 그 전남대 그 민속연구회인가? 거기에서 그 화려한 후가라는 그 극을 했어요. 극을 하니까 한 1000여 명 학생들이 이렇게 극을 보기 위해서 모여든 거예요. 엄청 뭐 이걸 보면서 흥분하고 이랬을 거 아닙니까? 근데 학생의 지도부가 없었기 때문에 가두시나 이런 계획이 전혀 없었어요. 근데 학생들이 그날 그 순간 자발적으로 조직을 해가지고 교문 바깥으로 나가자 하고 스크럼을 짜고 나간 거예요. 그런데 이제 교문 바깥으로 나가는 건 실패하고, 그래도 처음으로 전체 일반 대중 학생들하고 데모를 한 거죠. 근데 그 시위대를 이끌 지도부가 없었습니다. 보통 학교 하면 누가 앞장서서 뭐 무슨 구호를 외치고 이런 걸 하지 않습니까? 지도부가 없는 시위대열. 이게 87년 그 5월 18일 날 그 데모였고요. 이제 저희들이 이제 6월 9일 날 여기 노회에서 하고 6월 10일 날 첫 출정식을 했는데, 그날 집회는 계획이 돼 있었어요. 그래서 집회는 지도부가 그 사회도 보고 여러 가지 진행을 했는데, 거리 투쟁은 그날도 그 아무런 지도부가 없는, 즉석에서 누가 구호 외치고 스크럼 짜자고 해서 다 하고, 좀 열악한 환경, 그 핵심적 지도부가 구성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가 그 순천 지역 상황이었고요. 다만 이제 그 순천 지역의 그 제야 분들이 YMCA, 교회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제야 지도력은 좀 구성되어 있던 그런 정도 상황이었다고 이렇게. 6월 10일 날 그 데모를 하는데 전경들이 전부 다 강주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. 뭐 순천
뭐 순천대 쟤들이 얼마나 하겠어? 이렇게 해서 거의 다 올라가 버리고, 누가 와서 저기 막았냐면 일반 행사들 있지 않습니까? 긴급하게 옷을 입고, 옷도 정말 그 허름한 그냥 방패 하나 들고, 우리들도 돌을 처음 던져봤거든요. 그런데 격렬하게 하다 보니까 한 1시간 정도 형사들이 아이고 우리 못 하겠다 뒤로 빠진 거예요. 그래서 1차 선발대들이 그 학교 벽을 부수고 교무도를 못 나가고, 그쪽에 그 경찰들이 막고 있으니까 벽을 부수고 한 300명 정도, 300 정도 몰려갔던 것 같아요. 저도 그 대열에 같이 나갔거든요. 거기서 이제 시내를 막 누비고 다니는 거죠. 지도도 없이 막 스크럼 짜고 독재타도 호언철폐를 내치면서 뭐 막 교통이 전부 다 마비되고. 근데 1시간 정도 있으니까 뭐 노란 것이 멀리서 보이더라고요. 우리는 전부 다 그걸 뭘로 착각을 했냐면, 경찰들 그 방패막이 차무린자가 써져 있지 않습니까? 아, 이제 전경들이 그 대열을 갖춰서 오는구나.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. 그리고 이거 뭐 학생운동 지도부도 없는 대열인데. 이게 벌벌벌 떨면서 그래도 우리 스크럼 짜고 여기서 주저앉자. 그냥 여기서 주저앉아버리자. 그래서 이제 앉아있는데 한 2, 300m 가까이 와서 보니까 순천대 학생들이에요. 그 골대에다가 노란 현수막을 달고 온 거예요. 골대를 밀고 온 거예요. 골대 2개를 밀고 순천대 학생들이 이렇게 밀고 들어왔죠. 그래서 지도부 없는 투쟁이 계속 되다가 이제 시청을 우리가 점거를 하게 됐거든요. 시청도 그러니까 누구의 지시가 없었던 거죠. 그리고 당시에는 전부 다 복면을 쓰고 대보를 했지 않습니까? 네, 복면을 쓰고. 시청 광장에서 순천대 학생들 그리고 엄청난 시민들이 모여서 이제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, 저녁이 되는데 아무도 사회를 보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. 근데 한 분이 딱 나타나더라고요. 한 분이 단상 위로 올라가서 복면을 벗더니 제가 순천대학교 안세찬입니다. 안세찬 씨가 이제 그 투쟁을 이끈 거죠. 매일 한 2~3시경 항내에서 집회를 하고, 그 다음에 한 4시나 5시 되면 이제 시내로 와서 늘 아래시장을 거쳐서 순천시청에서 마지막 집회를 하고 학교로 돌아오는 거. 이런 것들을 계속 했었고요. 저는 이제 주로 했던 게 뭐였냐면 니악 깎는 거. 그때는 지금같이 뭐 트럭이 흔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. 청소차, 순천시청 청소차를 한 대 뺏어서 거기에다가 마이크를 설치하고 밤이 되면 이제 안시장치가 그 위에서 타고, 그래서 이제 가두 방송하면서 구호외치고 이런 그 투쟁을 계속 했었습니다. 사실 그때 저녁을 못 먹거든요. 먹을 틈도 없고. 그러면 이제 그 시민들이 나눠주시는 그 바카스로 막 배를 채웠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. 1학년들은 주로 선배들이 뭘 안 시키지 않습니까? 사실은 데모도 선두에 못 서게 하거든요. 일반 다른 대학에서는. 근데 순천대학은 다급한 상황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6월 항쟁을 앞두고 그 한 선배가 부르더니 저 학교 옆에 있는 묘지로 거기를 가라고 그러더라고요. 저는 늦깎이 학생이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. 또 3, 4학년 선배들이 몇 분 있더라고요. 그래서 화환병을 만들었던 기억이 나고, 저희들이 정심 때부터 그 YMCA 우리 동기, 그러니까 저하고 조정현, 양창모 선배 3명이서 복면을 쓰고 어깨를 그 스크럼을 짜고 학교를 한 2~3시간 돌았던 것 같습니다. 호언철폐 독지타도. 이렇게 하면 뭐 최정재나 이러저런 학생들이 붙어요. 스크럼을 1시간 정도 돌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스크럼 부대가. 순천대 학생들이 데모를 해본 경험이 거의 없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주광장에서 집회를 항시 했는데, 그 광장에 그 대열에 앉지 않고 주변에 팽 둘러서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처음에 집회는 앉아서 이렇게 같이 그 집회를 처음에 여는 사람들은 100여 명 남짓? 근데 뭐 수백 명, 막 1000여 명 넘게, 막 이런 학생들이 그 주변을 빙 둘러서 있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제 그 바깥으로 이제 진출을 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또 이제 같이 대열에 합류를 합니다. 늘 그게
묘하게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. 또 학교에서 또 몰래 빠져나가서 친구하고 같이 걸어가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이번 싸움은 이길 것 같다. 그러면서 친구하고 손잡고 나가면서 야,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보면 복 받은 것 같지 않냐. 5.18이나 4.19나 다 이렇게 결국 다 쓰러져 버렸는데 우리가 어찌 보면 처음으로 이겨본 세대가 되지 않겠냐.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갔던 그 기억이 납니다. 제가 사실 고등학교 다니고 3년 동안 이렇게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열등감이 상당히 있었거든요.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뭐가 이렇게 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순천대학교 들어와서 YMCA 동아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새로운 그 독서 모임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유월항쟁에서 우리는 이겼지 않습니까? 그게 저에게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더라고요. 뭐랄까 삶의 지표도 생기고 그 열등감이 정말 봄눈 녹듯이 다 없어지더라고요. 그리고 그때의 나의 뭐랄까 이렇게 정신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지배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해보지 뭐 이런 것들.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87학번 동기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. 지금도 보면 많은 동기들이 시민사회 활동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. 근데 87 항쟁의 어떤 그 힘이 우리에게 그걸 준 것 아닌가. 그리고 좀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걸 대하더라도. 왜냐면 우리는 싸워서 이겨봤으니까. 그리고 그때는 운동권, 비운동권이 따로 없었거든요. 사실은 이제 어떤 서클 선배를 만나서 운동권이 되는 것이지 모든 학생들이 똑같은 마음이었거든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이 너 애쓴다고 밥 사주고 이랬거든요, 제가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떤 삶의 에너지를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할까? 그래서 어디 가더라도 큰일은 아니더라도 제가 사는 곳곳마다 또 의미 있는 일을 해보려고 하고 또 참여하고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지표를 저에게 준 어떤 열화항쟁이었던 것 같아요.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깨어있는 시민,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87년 6.25항쟁을 통해서 여러 가지 어떤 노동이나 뭐 이러저런 문제를 많이 또 개선시키고 바꾼 건 제도적 개선은 많이 한 것 같아요. 그런데 우리가 생활 속으로 그 시민사회의 일상에서 그것이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지금 환경 문제나 기후위기 그 심각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이런 것은 근데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고 누가 깃발 들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시민사회가 동의가 돼야 되거든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확산할 것인가. 그래서 작은 생활 속에서의 어떤 민주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. 그런 생각을 요즘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